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들어와 있거든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토마토TV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TV 함께 하시면서 진단 지금 바로 얻어가시면 될 텐데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요? 예. 아주 기세 좋은 종목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와 비중 궁금하네요. 네, 매수가는 26,500원 평균 단가고요. 25%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처음 매수하셨던 때는 언제쯤이세요? 이 분할 매수 전문가님 보고요.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26,500원 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일단 31,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대덕전자인데, 워낙에 흐름 굉장히 좋고,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 걸까요, 혹시?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뭐 전망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미래를 몰라서 상담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전망은 좋다고 하는데 워낙에 뭐 주가가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덕전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 전략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워낙에 또 기세가 정말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수익이 좀 나고 계신데 지금 뭐 빨리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쭉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장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가는 실적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마 이제 진입을 하시고 나서 네. 수익은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거 들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죠. 그렇죠. 네. 뭐 당연하실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대표적으로 기판 관련주다, PCB 기판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폭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덕전자가 최근에 또 공시를 하나 내렸죠. 거의 이제 한 2,700억 정도의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자기 자본의 30% 이상의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설 투자거든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미 이제 시설 투자를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수요가 폭발하는 환경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PCB 기판에 따른 어떤 수요 폭발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대덕전자는 그러한 힘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수요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고를 이제 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투자도 네. 계속해서 확대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에도 역대 뭐 최고 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내내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역시나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대덕전자는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주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환경이 실적주라고 해서 무작정 다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입니다. 네.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지금 현재 기업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에는 주가 레벨업은 당연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먼저 환율 같은 경우에 1,250원 정도로 지금 이제 올라왔죠. 이제 오늘 좀 폭등을 하면서 환율이 1,250원 정도로 이제 기록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환율이 언제 이만큼이나 올라왔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네. 코스피가 한 1,400 정도로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환율이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항상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이제 1,250원 정도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1,250원까지 다시 또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이런 위기감들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 조금 공포감에 떨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죠.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는 좀 저금리로 유지가 되지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래 5월달 FOMC 때는 그냥 0.25bp 올리느냐 혹은 0.5bp 올리느냐 요 싸움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0.5bp 올리느냐 네. 0.75bp 올리느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당연히 또 이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또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뭐 이 우리나라 원달러뿐만 아니라 지금 엔화 그다음에 위안화 다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또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투심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실적주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이 투심이 약해져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예. 다만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차익 실현이 언제든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단기로 봤을 때 추세는 뭐 여전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추세는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해도 될 만한 너무나도 좋은 기업, 누구나 다 아는 좋은 기업이지만 네. 지금 뭐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아는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그런데- 잘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 또한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 너무나도 다행인 점은 잘 이제 수익 중이시고 예.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오늘 이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크게 수익 중이십니다. 때문에 추세를 유지해주는 선에서는 그래도 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선을 그어보면은 대략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지켜주는 한 이제 이번 주 정도가 이제 FOMC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 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 FOMC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줄 거예요. 네. 이제 뭐 지금 현재 0.5bp 인상을 한다. 그리고 0.75bp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0.5bp 쪽에 좀 더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좀 더 인플레가 압박이 좀 둔화가 되려나 아니면은 인플레가 좀 이렇게 잡히니까 금리 인상을 더 세게 단행을 하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이 갈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방향성이 잡힐 거예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FOMC가 지나가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위험성을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추세를 유지해주는 대략 한 29,000원 선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29,000원 선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 항상 그래 왔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은 나오기 마련이고 네. 대덕전자 또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9,000원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29,000원 추세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해내고 있고 지금 워낙에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은 뭐 확실하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추세를 깨지 않는 한 그러면 좀 더 들고 가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대덕전자 일단 많이 올라와서 좀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장성이 좀 약간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곧 있을 FOMC 그 결과를 좀 확인할 때까지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2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를 좀 해보는 관점으로 가져가자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보시고 나중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대덕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손실이 아니라 일단 뭐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이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수익 꼭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 꽃방어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우리 꽃방어님께서는 뭐 자주 뵙는 분이지만 항상 정말 화끈한 투자하시거든요. 크린앤사이언스 갖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주가 정말 많이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16,000원이니까 바로 그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이 비중이 100%입니다. 이거 한 번에 다 담으셨거든요. KB금융을 다 팔고 원래 그거 다 갖고 계셨죠? 한 번에 다 팔고 저가 매수로 단기로 2만 원을 보고 들어갔어요. 크린앤사이언스 100%입니다. 매수 가격 16,000원인데 2만 원까지 보고 계시는 바로 이 크린앤사이언스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던 종목인데 과연 목표하셨던 2만 원대 다시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훈 전문가님, 네.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좀 단기간에 급락이 좀 나타난 종목인데 그 2만 원이면 그 급락하기 좀 전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을까요? 크린앤사이언스를 지금 몰빵을 이제 쉽게 말해서 100% 네.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한 지금 승부수를 던지셨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 기술적으로 보시면 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쓰리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여기 구간 지금 이제 다 왔구나. 세 번째 터치를 했으니까 네. 야, 이제 반등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를 들어가셨다고 저는 예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이 되는데 일단은 왜 들어가셨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해서 뭔가 내부 정보를 알고 계신가 어허. 뭐 그런 거라든지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론되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거기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 뭐 필터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터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필터라는 것은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네.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좀 챙기자, 천식기 건강 좀 챙기자라고 하면서 네. 이 필터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부각을 받은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지금 2019년, 20년 보면은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41,300원까지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 13일에 그 고가를 찍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사실 시장에 대해서 이 필터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 주가가 관리를 하는 이 기업의 관리를 하는 주체를 보면은 사실 주체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지금 2020년 1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뭐 네. 이때쯤이면은 뭐 이제 코로나 이제 직전에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가장에서 부각을 받을 텐데 예. 이 미세먼지와 코로나의 그런 펌핑으로 인해서 이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이후로 그 거래량 이후로 지금 주가의 거래량은 정말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최근의 거래량 보시면 거의 관리를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서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운이 좋아서 이 주체가 다시 나타나서 이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2만 원, 목표가 보시는 2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타이밍적으로 운이 좋아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강자 이제 형님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보더라도 결국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거를 끌어올릴 때도 명분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보시면 다들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그 명분에 맞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파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슈가 뭐야? 좀 붙어야죠. 네, 맞습니다. 이슈가 명확하게 붙어야 이 주식 자체가 이 작전 세력이 아니구나라는 명분을 받기 때문에 네. 이 명분이 있어야 이 세력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쓰리바닥이라는 그런 패턴을 보시고
패턴을 보시고 여기 아래는 안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 방식을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일 일단은 비중은 조금 손해를 네. 보시더라도 비중은 무조건 절반에서 75% 이상 덜어서 보시고 뭔가 이제 시청자분이 아시는 승부수가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승부수를 네. 잘 모르겠으나 뭔가 시청자분이 아시고 계시는 개인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승부수가 있다면 저는 한 30% 정도 비중이 최대로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인데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작년에 마이너스 적자 전환을 일단 했고요. 예. 자, 2020년과 2019년까지는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선반영되어서 지금의 실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잠시 네. 보니까 유튜브 네. 채팅창에 네네. 꽃바구님께서 100%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중국의 산업 활동을 다시 중국에서 시작하면 미세먼지가 난리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시나리오적으로는 네.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굳이 이 종목이어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당장에 만약에 이 중국 산업 활동이 재개가 된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네. 분명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뉴스가 이제 시장에서 그런 뉴스보다는 뭐 악재성의 뉴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만약에 100%의 비중을 가지시고 기다리신다면 그게 심리적으로 버티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상 보더라도 그 다음 아래 구간이 여기까지 지금 내려올 텐데 여기면 지금 12,000원 구간이거든요. 네. 자, 12,000원 구간까지 간다면 16,000원 매수, 12,000원 매수면은 거의 충격 상당하죠. 네, 상당하실 것 같아요. 예. 거의 30%에서 40% 정도 마이너스를 안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청자분께서 시나리오를 썼다는 점, 그 부분은 굉장히 인정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신 갖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천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물량이 또 빠진다면 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못 드려서 계속해서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고 네. 그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은 그런 산업군에 가셔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진단은 일단 내일 저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게 만약에 다시 반등이 오더라도 저를 원망하시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린앤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꽃방울님께서 어느 정도 그리는 지금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무조건 그 주가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12,000원대까지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리스크를 감안해 봤을 때는 비중을 당장 내일이라도 한 30% 정도 남기는 정도로 해서 대폭 좀 줄여놓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조심히 남겨주셨네요. 아무쪼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꽃방울님의 그린앤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해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는 또 유튜브입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빨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색깔 좋은데요. 자, YN텍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YN텍의 매수 가격은 14,200원입니다.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소실을 조금 보고 계시는 구간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며칠 좀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장에서도 거의 4% 가까이 빠졌죠.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내려와서 주춤거립니다. 14,200원에서 매수하셨으면 사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좀 밀리는 모습으로 바뀌다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사야 될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YN텍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저점 만들고 나서 쭉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 약간 꺾이는 모습이라서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YN텍 좀 살펴드릴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YN텍입니다. 매수 가격이 14,200원인데 좀 떨어지네요. 약간 좀 이대로 꺾이는 거 아닌가, 약간 불안감이신 것 같은데 손절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일단 YN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분야가 꽤나 이제 다양합니다. 네. 이제 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해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도 있고, 레미콘도 있고, 상당히 이제 다양한데,
주로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폐기물 쪽이다라고 네.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서 폐기물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는데 일단은 예. 이제 주로 소각과 매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립지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여수 쪽의 매립지가 대략 한 최대 가치가 한 2천억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각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소각로가 이제 증설되고 신설되게 되면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폐기물 사업에서 지금 이 소각로 증설과 신설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제 빨라도 대략 한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이제 그 3분기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신설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내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립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당장에 좀 실적에 반영이 되기는 조금 이제 힘든 기업이죠. 네. 물론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뭐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고정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매출은 이제 1,000억 정도로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꾸준하게 300억 이상씩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드라마틱한 성장 또한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사실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이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항상 이제 소외가 돼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예, 네. 철저하게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고 YN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폐기물 사업이 이제 매립지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각로 증설과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에 새롭게 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너무나도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시장에 당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되기는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나마 주목이 됐던 게 뭐냐면 해운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원래 이제 매출 비중이 폐기물 쪽에 가장 컸었는데 해운업이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뭐 순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또한 있는 상황이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YN텍이라든지 뭐 HMM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해운 운임 지수는 고점 찍고 이제 좀 조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YN텍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YN텍이 올라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테마를 타고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해운에 대한 다시 한번 주목도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폐기물 쪽으로 또 시장이 또 주목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힘이 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소외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이 YN텍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틱한 어떤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해운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YN텍 같은 경우에도 해운주들이 이제 흐름이 같이 들어올 때 상당히 조금 거래가 활발하게 됐습니다. 네. 대략 한 12,000원 구간부터. 그러면서 지금 현재 12,800원 현재가로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 구간 정도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가능성은 저는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현재 다음 주 FOMC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추가적으로 또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YN텍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시장 흐름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대략 한 12,000원 구간에서 대략 한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사실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00원 초반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지지 구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되 추가 네. 매수 전략은 조금은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해운의 업황이 조금 더 이제 좋아질 것으로 뭐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YN텍 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선박수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돼요. 다만 이제 항상 실적주를 잡을 때에도 저는 시장과 같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보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 한 121선, 12,000원 정도의 이제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되니까 그 구간이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14,000원 근처까지 매수가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왜냐면은 14,000원 이후에는 또 매물대가 두터워요. 이전에 네.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가 또 상당히 두터운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14,000원까지 반등 나오면 또 살짝 또 꺾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YN텍은 당장의 드라마틱한 이런 성장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4,000원 매수가 근처에서 좀 정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12,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은 밑으로 꺾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투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YN텍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고 최소한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는 덜어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실적주들에 대한 어떤 이 투심이 살아날 때, 그럴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평단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YN텍 살펴드렸는데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자제입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이 비중 그대로 하시고 12,000원대를 지켜주느냐, 이게 참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 거기서 비중 좀 줄여놓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하신 가격 그 근처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빨강님의 YN텍 살펴드렸으니까요, 이런 전략들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 진단까지 해봤고요.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선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요. 네. 이 가상화폐 쪽으로 보고 8,900. 계신가 봐요. 네. 20%. 매수 가격은요? 8,900원. 8,900원에 20%요. 네네. 그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4월 맞죠? 6일 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지금 주가가 사실 뭐 7,000원 그리고 13,000원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바닥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지인이 소개를 예. 해가지고요. 이 종목 이제 제가- 오른다. 네. 네네. 자, 지인 추천으로 우리기술투자를 잡으셨는데, 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네. 반응이 없다 보니까 우리기술투자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네. 예.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우리기술투자를 비롯해서 뭐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시장에 관심에서 비켜나가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솟구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의 시세를 기대를 하려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4,800만 원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다시 한 번의 그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제 루블화가 결제가 차단이 되니 비트코인으로 우리 가상화폐로 다 옮기겠다,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를 한 번 더 분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은 됐으나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를 앞으로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그만큼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가상화폐 쪽의 그런 투자 모멘텀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예.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저는 이 위에 계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미 정책적으로 좀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는 시세가 한 번 더 터질 것이다. 빙하기를 한번 깨트리고 한 번 더 시세가 터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만약에 시세가 터질 때 그 우리기술 투자는 결국에는 지분 가치, 그러니까 두나무라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올라갈 때 결국 우리기술 투자의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미 지금 2021년 그리고 2021년 말에도 이런 상승세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동반하여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주가 자체가 비트코인과 등락,
등락을 같이 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 지인분에게 이제 추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이 소중한 돈을 넣었을 때 적어도 어떤 이유에 대해서 진입을 했고 그 앞으로 어떻게 이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일 것인가,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 설명을 드렸고요. 지분 가치로 본다면 2015년에 56억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56억 정도를 매입을 했고 이게 이제 지분으로 보면 한 8% 정도 해당해요. 8% 정도 해당하는데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이 우리기술투자 가지고 갈 수 있는 지분 가치가 8천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일 대비 전일로 했을 때 7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 지분 가치에는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에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원하고 이미 우리기술투자는 비트코인으로서 재료를 활용을 해서 2번의 대시세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즉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이전보다 더 크게 시세가 나와주고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이 우리기술 투자의 시세도 한번 강하게 나와 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가 자체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면은 평바닥이죠. 이 중간에 그런 허리, 이 우리기술투자의 최근 허리 부분을 보시면 7,000원, 7,100원에 이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그때 상황을 보더라도 한번 좀 크게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7,100원 라인은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심장을 고려해서 절대 내려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조금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네. 여기를 무너뜨릴 때는 분명히 거래량과 함께 장대 음봉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장대 음봉을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무서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오시면은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여기에 위치하면은 뭐 나중에 저와 이제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네. 저에게 다시 한번 꼭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주가의 목표가는 따로 설정은 해드리지 않을게요. 예. 결국에는 이 내려올 때 대응이 이 주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시세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여기 7,100원 라인을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좀 해 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잘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시청자님, 우리기술 투자를 잘 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바닥 구간인 그 7,100원, 7,000원, 7,100원 정도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이 점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7,1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좀 주가가 도달하게 되고 거기를 지지해 주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전화로 살펴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더 가볼 텐데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장인천 110님께서 TCK 갖고 계시거든요. 자, 이 종목 주가 좀 많이 내려갔는데 145,500원에 20% 비중이 있습니다. 일단 소식을 보고 계시고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이 TCK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좀 짤막하게 핵심만 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TCK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심플하게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시간 얼마 없으니까 좀 예. 빠르게 하자면 일단은 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 소재 부품 쪽, 그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제품에 네.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초로 이제 이 SiC 링이라고 하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대략 한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이 SiC 링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상당히 이제 수명이 중요하잖아요. 예. 부품들에 대해서 부품 하나 망가지면 또 공정에 대해서 다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손해가 상당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이 SiC 링 수명이 상대적으로 이제 원래 쓰던 이 실리콘보다도 훨씬 깁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공정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내놨는데 특허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지만 네. 지금 오히려 여러 이 TCK에 대해서
전체적인 투자 시각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네. 여전히 지금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때문에 TCK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의 레벨 이 정도로 봤을 때 복합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예. 보고는 있지만 역시나 이제 시장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시장 상황을 이제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유롭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바닥을 잘 짚어주면서 그래도 맞아요.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가장 확실한 대안은 역시나 확실하게 실적과 성장성이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TCK는 그 두 가지 다 갖춰져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5만 원 정도에서 이제 또 매물대가 또 두텁게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15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그래도 좀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예. 15만 원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면은 살짝의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TCK가 15만 원 정도 근처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들한테도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종목을 보게 됐을 때 확실하게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15만 원 도달했을 때 시장이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인천 110님의 TCK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먼저 김영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금리 인상과도 분명히 연결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연준 의장 파월에 지금 3월 달에 얘기를 했던 그 이제 폴 볼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발언을 보면은 폴 볼커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냐, 금리 인상 그렇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예라고 대답을 했고 이게 역사적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폴 볼커라는 사람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20% 정도 그때 당시 했단 말이죠. 엄청난 2%가 아닙니다. 인상이죠. 20%를 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79년 당시인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폴 볼커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역사, 경제 역사에 정말 길이 남는 그런 위대한 공직자로서 역사가 났습니다. 예. 네,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그 S&P라든지 아니면 그때 미국 지수가 206% 정도 상승을 했던 네. 그때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부실 기업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실 기업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잡아내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예.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파월 의장도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런 발언에서 보다시피 공격적으로 감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좀 해야 되는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술주들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포트에 넣어놓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가시되 전체적인 포트 운영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안정기가 되면 그 물가 안정기가 되고 다시 증시가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들의 그런 시드를 탑승을 시키면 그때 한번 자산의 확대를 누릴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내일도 시장 좀 이렇게 단타는 좀 자제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세요? 네, 일단은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수급은 이제 조금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주체들의 심리 또한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충분히 느껴진 듯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환율이 이제 이전에 팬데믹 상황에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1,400 정도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이제 일전에 마찬가지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런 환율과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수는 사실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상황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길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예. 우리들은 그에 맞춰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포트를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지켜보시되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빠르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던지 예. 아니면은 실적주들 저점으로 이제 잡혀 있는 종목들, 세일하는 종목들을 시장 반등 구간을 대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아갈 준비를 하던지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트레이딩 쪽은 워낙에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기는 합니다. 때문에 트레이딩에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트레이딩은 자제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다만 이제 이 FOMC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0.5bp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후에 공포감을 느낄지 아니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안도감을 느낄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줄 확률이 높으니까 그 이후에 실적주들을 좀 잡아갈 만한 포트를 미리 구성을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또 가장 그나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역시나 반도체랑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반도체 이 소부장 관련주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주들은 뭐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은.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되 너무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자제하시고 마찬가지로 또 트레이딩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저점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두 분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내일 또 있죠? 전문가님 공개 방송?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일은 마찬가지로 네. 이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레이딩 할 종목군들과 투자를 네. 할 종목군들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그런 섹터들을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공개 방송입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살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공개 방송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내일 이제 배워야 산다 끝나고 네. 항상 배워야 산다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추가로 공개 방송 통해서 심화 교육 준비를 했고요. 하락장이 이제 해지할 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법 그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배워야 산다부터 저는 보시면서 공개 방송까지 릴레이 2시간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저녁 7시입니다. 그 배워야 산다까지 끝나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7시에 하락장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전략들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오늘은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